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비보존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연관이 되었던 에드바이오텍 한번 정리를 같이 하면서 비보존 헬스케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드바이오텍 일단 재무는 뭐 여전히 안 좋죠. 최근에 상장한 회사답게 바이오 관련 그룹이니까 재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연구 실적을 일단 내고 나서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이제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를 보면은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이거는 이번에 그 상장을 하면서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유보율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나머지 부분도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에드바이오텍.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코넥스에서 거래했던 주가 흐름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려오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인데 이게 회사의 적정 주가가 아니라 그 두월 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두월 산업이 두월 물산이네요. 일단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뭐 두월물산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작전을 하든 뭘 하든 주가를 띄우든 간에 이 지분에 대해서 작전에 대해서 이미 투자한 거는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 회수 자금이 회사에 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뭐 불만이 크게는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에드바이오텍은 백신과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인 난한 황체 기반 동물 기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뭐 들어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막 어려워요.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은 게 대상이 가축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가축에 대한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좋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 건지 사실 여부만 진위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일단은 에드바이오텍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상장을 한 뒤에 장내 매도를 해서 다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전량을 회수해 가진 않았죠. 그러면 이 회사도 어느 정도 기대치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톡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7,292원에 이제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뭐 가격이 8,200원대니까 이거는 이 차익을 보고 떠날 수가 있겠죠. 뭐 이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원들을 대상으로 스톡 옵션을 줘야지만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스톡 옵션의 옳은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옳은 방향성으로 시작한 부분이 그 상장하자마자 모두 쏟아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된 거죠. 쿠팡은 사실 이게 욕먹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쿠팡이 상장한다는 이유가 있기 전 7년 전부터 사내에서는 그 스톡옵션 기준을 줬어요. 제가 이 쿠팡이 친한 동생이 있어서 아는데 7년 전부터 준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 몰랐죠. 상장할 거라는 거를. 근데 미국에 상장이 되고 그게 스톡옵션 차익을 갖다 실현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소프트뱅크 같은 데서 모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회수를 했다든가 이런저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괜찮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수산용 의약품, 보조사료, 산업. 괜찮죠? 왜냐면 양식이 요새 대세잖아요, 양식. 양식을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그 건강하게 부작용 없는 거를 갖다가 양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의약품 산업. 나쁘지 않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자, 매출 실적. 실제로도 매출은 이제 여기는 분기가 좀 거꾸로 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그죠? 가시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이 밑에 지금 삭제가 돼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판매처 확보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연구 개발비가 좀 특이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원재료비, 인건비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완성된 거를 갖다가 이제 완제품을 판다는 거예요. 완제품을 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바이오 회사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는 연구는 끝나고 완제품을 매출을 이제 내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매출 보셨잖아요. 점점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애견 사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출처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액 자체도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료 자체에서 뭐 나쁜 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 고정적인 그 매출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연결상대표 이것도 뭐 좋죠.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그래도 장사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고 다른 쪽으로 보자면 뭐 단기손익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자체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게 좀 부담이 되네요. 이런 부분만 좀 없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뭐 영업손실 자체는 조금 낮지만 이거는 판관비가 매출 총이익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건 코로나 때문이란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에드바이오텍은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 봐온 회사들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이미 완성된 것을 갖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보다는 주가의 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매출처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시기를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비보전 헬스케어. 비보전 헬스케어 뭐 볼 필요 없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비보전 헬스케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루미마이크로예요. 루미마이크로. 루미마이크로는 제약회사가 아니죠. 헬스케어랑 전혀 상관이 없죠. LED 관계입니다. LED 관계. 그리고 뭐 매출액 늘어나고 있지만 당연히 영업이익 순손익 당연히 늘어난 거고요. 이거는 부채 비율도 100%를 넘어섰네요. 유보율은 없습니다. 유보율이 없다는 건 자본 잠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산을 해도 5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쓰레기 기업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반도체를 기술 바탕으로 LED 광원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신약, 의약품 제조 뭐 이런 쪽으로 간다합니다. 근데 LED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화장품 만들고 신약 만들고 의약품 제조한다고 하니까 웃기죠. 말이 안 되죠. 최근에 또 3자 매장을 하네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뭐 최대주 특수관계자 볼티아라는 곳에 하는데 그 신주 발행가액이 907원입니다. 지금이 뭐 1100, 뭐 2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보호 예수 이후에 뭐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격 이상이면 무조건 이익인 거죠. 적어도 20% 정도는. 자, 뭐 이두현 씨가 이렇게 있는 거고 볼티아 이두현이라는 사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조금 더 볼게요. 이두현 뭐 비보전 그 사람이 이두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 뭐 보시면은 뭐 자산 총계인데 부채가 이렇게 있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죠. 적자인 회사에서 이만큼의 또 그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웃기죠? 비보전 헬스케어는 단기 차입금을 증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적어도 412억 8,500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합계가 862억인데 이거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곳이 타법인 투자를 위한 거예요. 타법인 투자. 자, 그러면서 이두현, 아까 이두현, 이 사람이 볼티아, 그 사람은 볼티아. 뭐 착각일지 뭐 아닌지 몰라도 재밌죠? 볼티아 이 사람이네, 그죠? 볼티아에서 이두현이 아까 최대주주 있었잖아요. 자, 이 비보전 헬스케어가 비보전에게 602억 정도 또 주식을 양수를 합니다. 미친 짓이죠 이거. 비보존 헬스케어를 갖다가 우회 상장을 했어. 그리고 이 회사를 갖다가 담보로 비보존의 주식을 삽니다. 근데 비보존의 주식을 사고 이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여기에 있는 대표가 또 이 돈을 넣어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업의 개요. LED 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비보존 제약이죠. 그다음에 스피어 테크 화장품이죠. 서비스 제품 매출액이 14%밖에 안 돼요.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거의 86%입니다. LED 회사인데 끝났죠. 여기서 얼마나 뭐 유명한 회사가 그 화장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라라울라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LED 항원이라고 되어 있고 비염 치료기 루즈 노즈 케어 뭐 변기 자동 세탁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1도 없는 거 일관성이 누가 봐도 이거는 회사가 그냥 바지 사장 내놓고 딴짓 하는 거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뭐 매출은 여기 끝났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갈수록 나빠지고 여기서는 뭐 그냥 제약한다고 하는데 제약도 뭐 의미 없어요. 매출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화장품도 이건 뭐 팔리나 안 팔리나 의미 없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라이선스 인계약 라이선스 인계약을 한 데가 비보존이 라이선스 인계약을 대상으로 했는데 비보존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KPM 테크가 갑자기 나와요. KPM 테크로부터 비보존과 체결된 오피나젠 뭐 개발권 이전으로 종결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연관해서 들어가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자, 현금성 자산 전기에 비해서 확 줄었죠.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우회 상장된 회사들이 비해입니다. 우회 상장된 회사들은 그 회사의 자본금들이 어디론가 계속 사라져요. 다른 데로. 아마 뭐 비보존이나 아까 쓸데없는 그런 뭐 볼티아 뭐 이런 곳 그 중에 하나로 갔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물건은 안 팔리니까 재고는 계속 쌓입니다. 거의 여기서 뭐 한 6배 나고 그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의 지분을 추가 획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피라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고요. 보니까 비보존이 장외에 있더라고요. 장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상장을 시키려고 하겠죠. 상장을 시키면 이 비보존이 가지고 있는 비보존 지분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장이 되면서 시장이 유통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유통. 비상장 요새 이야기가 많은데 비상장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상장을 산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걸 갖다가 현금성으로 유동을 시키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장이 되는 순간부터 가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거래 정지만 되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상장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비상장 사라고 문자 오거나 연락 오는 거 사시는 사람들은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증권계좌 그냥 다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장된 주식도 못 하는데 비상장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추천해주는 사람들도 전화 오면 바로 욕하세요. 자, 일단 뭐 기사 내용 좀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에 뭐 이상한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코로나 진단 키트 KF94 뭐 이렇게 방역용품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 기존에 하던 거는 제약인데 뭐 쓸데없는 걸 갖다가 하고 뭐 저가로 때려 넣었겠죠. 자, 비보전은 국내 임상 3상에 도전을 한다. 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3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 예측가 불가능하죠. 안 되면 그만입니다. 중간에 뭐 데이터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 2, 3년 늦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직상장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직상장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 3상 승인은 받기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뭐 소수로 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소수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많은 수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병원 이름 나오는 거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돈 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성 실험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생동성 실험. 여기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여기 아르바이트생한테 뭐 일주일에 한 100에서 한 300을 주고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미국 임상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국내에서 된다고 해봤자 미국이 안 팔립니다. 자, 비보존에서 한번 볼게요. 비보존 보시면은 지들이 적어놨죠. 최종 제품에 대한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당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투자는 받지만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매출은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 수익 뭐 이런 거는 비보존 헬스케어를 통해서 꾸준하게 쌓아가고 투자 수익은 뭐
말 그대로 뭐 다른 쪽에 투자하거나 이렇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급 수수료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있고, 지급 수수료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개발비에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원재료도 뭐 여기서 좀 감소하는 거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게 뭐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구 개발 보시면은 뭐 삼상 여기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없어요. 나머지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15년인데 전임상 끝난 거예요. 이거는 아예 없고, 이것도 뭐 보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아예 없고, 이것만 있는 건데 이거 과연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날라갔다 그랬죠. 자, 연관된 회사 텔콘 아레프 제약, 그 다음에 지분이 20%죠. 이두현, 이 사람 지분이 무려 16%나 있네요. 이두현 아까 그 사람이죠. 비보전 헬스케어의 볼티아. 적자임에도 유상증자 결정에 3자 비정이 들어간 사람. 왜 들어갔을까요? 궁금하죠? 이유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비보전 헬스케어, 이렇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회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서 드릴 만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비보전을 하나를 팠더니 지금 다시 이 KPM 테크라는 회사가 나왔고 텔콘 RF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텔콘 RF는 비보전이라는 회사에 투자라는 회사고요. 이 과정에 비보전 헬스케어에서 이두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이두현이라는 사람은 비보전 헬스케어의 3자 배당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비보전 헬스케어와 KPM 테크는 비보전의 약품을 같이 공유하는 사이고요. 그 다음에 텔콘 RF를 지배하는 거는 한일진공이라는 회사예요. 한일진공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갖다가 지배를 하는 건 또 KPM 테크입니다. 뭐 하나를 끝내려고 하니까 다른 회사 계속 나오죠.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KPM 테크, RF제약, 한일진공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체적인 이 모든 회사의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에 검일처럼 엮여 있는 주식 관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꼭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